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이 바닥나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없다며 셧다운 공포를 조장하던 바로 그 순간 워싱턴에 불 꺼진 의회 뒤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무려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송금하는 기이한 작전이 실행됐는데, 이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금융 핵무기 버튼이 눌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200%를 넘나들며 자고 일어나면 화폐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파산 직전의 국가에 미국 납세자들의 피 같은 혈세를 담보로 거대한 도박판을 벌인 이 사건의 이면에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투기 자본과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살벌한 자원 전쟁이라는 소름돋는 시나리오가 얽혀 있거든요. 도대체 미국은 왜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까지 망해가는 아르헨티나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불똥이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충격파를 던지게 될지, 지금부터 그 추악한 진실을 돈의 흐름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미국 재무부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달러를 내주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좋아 통화 안정 파트너십이지 실상은 뜨거운 태양 아래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를 담보로 잡고 순금 괴를 빌려준 거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거든요.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어서 만약 아르헨티나가 빚을 못 갚고 배째라고 나오면 그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미국 재무부의 장부에 빨간 줄로 남게 되고, 결국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도 이 엄청난 결정이 의회의 투표는커녕 청문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공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패싱했다는 건 사실상 재무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며,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ESF라고 불리는 외환안정기금이라는 존재 때문인데, 1934년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값을 강제로 조작해 만들어낸 이 비밀 자금은 재무장관이 의회의 간섭이나 감시 없이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위 미국 정부의 비자금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달러 가치가 급변할 때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을 찾으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과거 멕시코 페소화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번에는 그 용도가 완전히 변질되어 특정 국가의 정권을 돕고 월가 투자자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도 이건 행정권의 남용이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재무부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논란을 덮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잡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을 돕기 위한 미국의 선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전설적인 투기꾼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수십 년간 헤지펀드를 굴리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그의 옛 동료들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이 아르헨티나 국채를 대규모로 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건 명백한 제19 구하기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국채가 국가 부도 위험 때문에 액면가의 30센트 수준인 헐값에 거래될 때 이들은 밀레이가 경제를 살리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과감하게 베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깡통을 찰 위기에 처하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 말라며 판돈을 지켜주는 꼴이 된 거니까요. 이런 류의 투자를 전문 용어로 부실 채권 투자 또는 벌처 펀드라고 부르는데, 망해가는 회사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소송이나 정치적 압박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말 그대로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독수리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재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손실을 방어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인데, 결국 이익은 월가 투기꾼들이 챙겨가고, 만약 실패해서 손실이 나면 그건 미국 납세자들이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 은행들이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로 망할 뻔했을 때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살려냈던 악몽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 단위로 스케일이 커져서 재현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리고 의회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르헨티나를 붙잡으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월가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절대 밀릴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단순한 남미의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묻혀있는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의 핵심 국가인데,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부터 스마트폰,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필수 자원이거든요. 그동안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앞세워 아르헨티나에 원전도 지어주고 철도도 깔아주며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고, 이를 미끼로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 채굴권을 야금야금 장악하며 사실상 남미를 자신들의 자원 공급 기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여겼던 남미 대륙까지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에 넘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 특히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쥔 리튬 공급망을 중국에게 뺏긴다는 건 곧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을 향해 마가 MAGA 정신이 통한다며 치켜세우고 백악관으로 초청해 급진히 대접하는 것도 단순히 정치 성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밀레이가 당선되자마자 중국과는 거래 안 한다고 선언하며 브릭스 가입까지 철회했기 때문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를 확실한 반중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당근이 필요했던 거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남부 우수아이아에 심우주 관측소를 짓고 사실상의 군사기지처럼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서는 돈을 얼마를 쏟아붓더라도 아르헨티나를 다시 뺏어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400억 달 지원은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니라 남미 대륙에서 중국의 깃발을 뽑아내고 다시 성조기를 꽂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전쟁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지만 밀레이의 개혁, 이른바 밀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 정부는 재정 흑자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거든요. 그 흑자는 경제가 살아나서 세금이 많이 거친 덕분이 아니라 공무원 월급을 안 주고 연금을 반토막 내고 공공공사를 전면 중단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식료품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중산층마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미국이 꽂아준 달러가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잡는 데 쓰이기보다는 빚 갚는 데 쓰이고 월가 투자자들의 배만 불려준다면, 결국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탈하고 있다는 반미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밀레이 정권이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너진다면 미국이 베팅한 400억 달러는 공중분해될 것이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반미 좌파 정권이나 중국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의회 절차나 민주적 원칙도 가볍게 무시하고 통화 시스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강요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칠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도 언제든 제2의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 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그 대가로 보조금을 준다지만 그 조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으로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미국이 남미의 자원까지 독점하려고 드는 이 치열한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격 협상력을 잃고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는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으며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넘겨야 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금융전쟁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외치지만 뒤로는 이렇게 ESF 같은 비밀 자금을 동원해 우방국을 관리하고 적국을 견제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도 중국과의 공급망을 완전히 끊고 우리하고만 거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금융 지원이나 자원 접근권을 인질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연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미국과 자원 패권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마주할 수도 있는 서늘한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즉 자국의 화폐 주권을 잃고 강대국의 논리에 경제가 휘둘리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경제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고 있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아르헨티나와 묘하게 겹쳐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우리는 미국의 400억 달러 베팅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국제사회에 영원한 우방은 없고 오직 냉혹한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를 도운 것이지 아르헨티나 국민을 사랑해서 도운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든지 토사구팽당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경제 체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고,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자원 외교와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되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살벌한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올바른 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